안녕하세요. 운동하니 운동인 김준영. 한의사 이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인 김준영의 현 어깨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어깨 상태는 어때? 지금 상태가? 너가 얼마 전에 정형외과 가서 MRI를 찍었잖아. 그래서 이제 너가 받은 소견서를 보면 이 영상 내용이 있고 결론이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먼저 보면 극상근, 극하근 건에 음영이 있다. 음영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거야, 그게? 이제 뭐 엑스레이건, CT건, MRI건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게 나와 있어야 이제 좋은 건데 뭐 염증이 있거나 파열 찢어짐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뭐 무록이라든지 다른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원래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게. 소위 얘기하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정상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라고 볼 수 의심을 있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건에 염증이, 그 음영이 있고 두 번째 이 관절 와순 후하방에 찢어짐과 함께 작은 무록이 있다. 무록이 있으면 내가 움직일 때 조금씩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무록이 당연하지. 그 안쪽 부분에 있으니까 원래는 통증이 깨끗하게 있을 있어야 수 있는 매끄럽게 거고. 움직이는데 무록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움직이면서 그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면 통증이 생길 수 있지. 무록도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또 있어. 관절 와순 약간 후하방이었는데 요번엔 관절 와순 상방에 약간 찢어짐. 그럼 관절 와서는 거의 다 그냥 찢어지는 문제 찢어진다 보면 그치. 그리고 생각에 이 마지막 게 제일 좀 가슴이 아픈데 이 견관절, 어깨 관절에 약간의 골극과 함께 연골이 얇아져 있다. 연골이 얇아져 있다. 어. 그럼 뭐 이게 언제든지 이게 정말 파열될 수 얇아지면 있는, 이제 역할을 연골이라는 못하는. 게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게 점점 닳아서 얇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의 힘줄에 건염, 염증이 있다. 전염 염증. 그리고 두 번째, 방카레트 부위에 무록이 있다. 무록.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슬랩. 요거는 요번 촬영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지 다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 37세 남성이 많이 퇴행성 써서. 관절염. 그렇게 된 거지. 엄청 안 좋은 거네 그럼 어깨가. 그래 아무튼 웬만한 움직임에 지금 다 아파. 약간. 통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깨를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된 거야? 처음에 도복 주짓수를 시작하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에 도복 깃을 잡히고 수입을 당했는데 이제 어깨로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어깨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나는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갈 정도로 되게 여기가 위에 막 아파가지고 갔었는데 처음에는 탈구를 의심했었는데 탈구까지는 아니었고 그 이후로 어쨌든 그 이제 고정을 해놓기 위해서 거의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 그 뒤에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어? 아니면 안 아파서 운동을 했어? 3개월 정도 사실 이제 그때 어깨를 고정해 놓고 하는 가벼운 운동들 위주, 그러니까 재활에 아주 그냥 기초적인 단계 정도만 하고 괜찮아지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주짓수 했지. 그럼 이 소견서에 나와 있는 회전 근개 파열 혹은 슬랩, 방카르트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야? 이제 그 회전근개는 뭐 너도 알고 대부분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거의 다 들어는 보셨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전근개라는 건 사실은 근육 4가지를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어깨의 움직임, 견관절이 움직일 때 지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제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뭐 충격을 흡수한다거나
움직임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4가지의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이 날개뼈 뒤쪽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이 날개뼈와 늑골, 갈비뼈의 사이에 붙어있는 견갑하근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어서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도 나는 이제 극상근과 근과 극하근에 이제 파열이, 미세한 파열이 좀 있다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고 슬랩이나 방카르트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다쳐본 분이나 이제 뭐 의료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들어보기 쉽지는 않아. 그래서 슬랩은 이 관절과 순의 상, 전, 후방 부위에 이제 병변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방카르트는 이제 관절과 순, 후하방. 후하방에 있는 게 방카르트. 이거는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그냥 나눈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관절이 어깨 관절을 잡아주는 부위에 어디가 찢어졌냐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다른 거지. 이게 뭐 큰 의미를 갖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 어깨에서. 그럼 나 여기 파열이면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제 뭐 너도 그렇고 또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파열이란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일단 파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 정말 말 그대로 완전 파열은 아예 다 찢어진 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얘네를 이어붙여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게 아닌 부분 파열은 이렇게 똑 끊어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염증이 있거나 살짝 찢어짐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간신히 그냥 붙어있는 경우다. 너덜너덜하게.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살짝 통증이 와서 봤더니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다. 이런 경우엔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뭐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될 수는 있지. 그래서 이 보존적 치료라는 건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얘기를 해. 그래서 뭐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약침, 부항, 추나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뭐 통증의학과 이런 데에서는 뭐 주사치료를 한다든지 뭐 약물치료, 뭐 소염제나 진통제 또는 뭐 도수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체외충격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은 거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 너가 다쳤던 부위의 그 관절과 순? 관절과 순. 거기가 얼마 전에 류현진 선수가 수술을 한 그 부위야. 그 슬랩이라는 부위. 오랫동안 재활했던 그 부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찢어짐이 있어서 특히 그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선수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 권유하는 경우가 내가 이번에 MRI를 찍은 병원에서는 워낙에 어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수술도 조금은 권유를 했던 근데 다만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부분은 수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도 이제 다음 달에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 중이고 8월 달에도 또 주짓수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뭐 그때까지는 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 뭐 물리치료 침이나 뭐 약침 아니면 뭐 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안 좋은 데를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좀 풀어주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걔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도 뭐 활성화를 좀 시켜서 얘네한테 걸리는 부담을 줄여주면 훨씬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근육들을 풀어주면 좋은지 일단 회전근개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사실 어깨가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을 하려면 걔네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육들도 많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어깨를 외전을 시킨다 라고 하면 외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 경관절 자체의 병진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병진 운동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힘이 필요해. 그래야 여기가 팔을 들 때 이 견봉과 오고돌기와 이 쇄골 요쪽 이게 공간이 좁아지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힘을 써주는 근육들이 정거근이나 중부 하부 승모근이나 등 쪽에 있는 능형근이나 이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같이 활성화를 시켜줘서 이 어깨 자체에 걸리는 충격을 좀 줄여주면 운동할 때 훨씬 도움이 찝히는 느낌이 좀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특히 다른 근육도 중요하지만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제일 기니까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줄 때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특히 정거근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운동을 해주면 충격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전거근을 조금 활성화시켜줘. 그리고 이 회전근개에서도 등 쪽에 있는 세 가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얘네도 중요하지만 이 견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드러나는 부위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평소에 뭐 촉진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준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근육도 좀 풀어주거나 강화를 시켜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견갑하근은 촉진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좀 잘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단 요새 뭐 집에서 아니면 운동할 때 폼롤러나 땅콩볼, 공부 많이 쓰지. 마사지건 마사지 이런 건 거 많이 쓰지. 많이 쓰잖아.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처음 할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손이야. 손. 맨손. 그래서 그 맨손으로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딱 느낌을 알고 그 다음에 기구나 뭐 기계를 이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이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팔을 내려봐. 팔을 내려. 그러면 만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타고 오다가 요 앞으로 나온 요 부위만 살짝 만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지는 건 쉽지가 않고 이 상태에서 팔을 어깨를 약간 외전을 시키면 날개뼈가 특히 날개뼈의 이 아래쪽 이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여기 약간 공간이 생기거든. 이쪽으로 손을 넣는 거지. 손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늑골과 날개뼈의 사이 쪽으로 파고든다라는 느낌. 늑골 날개뼈 사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날개뼈의 안쪽 면을 향해서 손을 찌른다 라는 느낌으로 만져주면 매우 아플 거야. 되게 많이 자극받지 않았던 포인트야. 이런 상태에서 내 손을 움직여주면서 자극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내 자극은 유지한 채로 움직여보라고. 들었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어느 정도 줘서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뛰고 움직여보면 확 달라지지. 확실히 어깨를 움직일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뭐 운동 전후로 해주면은 상당히 어깨 움직임에 부드럽게 좀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맨손으로 해봐라. 손으로 한번 눌러보고. 손이 제일 좋다. 손 좋네. 운동원의 운동인 김주정입니다. 오늘 이지범 한의사와 함께 제 어깨의 MRI를 보고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데 확실히 이 운동,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진행하니까 확실히 한결
이제 어깨에 조금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느꼈고, 주짓수 하시는 분들 주짓수 하기 전이나 그 다음에 운동 후에 해주시면은 또 상당히 부드럽게 어깨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